네, 안녕하세요. 마석중학교 3학년 여러분, 오늘도 국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그리고 학습지, 저번 주 선생님이 등교 수업 시간에 소망과 믿음의 노래, 이육사의 청포도라고 적힌 학습지 양면으로 돼 있는 거 나눠드렸었고, 꼭 필요하니까 집으로 가져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함께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숙제가 뭐였냐면 154페이지에 이칠권리 법제화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까닭을 들어 써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근거를 정성스럽게 쓴 친구들도 있었지만 아주 그냥 성의 없게 주장 한 줄, 근거 한 줄 이렇게 초딩처럼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등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도장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대단원 4 안에 있는 소단원 1이죠.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소단원 2를 들어갑니다. 소망과 믿음의 노래라는 단원인데요. 157페이지 보시면 우리 저번 주에 선생님이 이육사의 청포도 암송하는 시간 잠깐 가졌었잖아요. 다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들 암송을 하고서 시를 보게 되면 좀 더 넓은 시야로 이제 시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선생님 끼워 맞추기 같지만 어쨌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단원 2를 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단원 명이 왜 소망과 믿음의 노래일지 한번 고민을 쭉 해보시고요.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요, 동일한 화제를 다룬 서로 다른 관점에 주장하는 글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해석을 해봤잖아요. 근데 소단원 2에서는요, 여러분, 작품, 즉 문학 작품을 감상할 거예요. 근데 문학 작품도 여러분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내용 혹은 소설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소단원 열기 보세요. 다음 그림에 제목을 붙여보고 왜 그런 제목을 붙였는지 말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보세요. 여기에 제목을 붙일 때에도요, 여러분 사람마다 중점을 두고 제목을 붙이는 게 다 다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요 구름에 주목을 해서 제목을 짓는 친구도 있을 거고, 요 문에 주목을 해서 제목을 짓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요 뒤에 있는 하늘, 새파란 하늘을 주목해서 제목을 짓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림에 제목을 붙이는 데에도 우리는 다양하게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 아래에서 교과서 15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를 보시면 자, 다음은 이육사 시인의 시 청포도를 다룬 비평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비평문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문학 작품을 감상해서 이제 평가해보는 그런 이제 갈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글쓴이가 어떠한 문학작품을 읽고 그 문학작품의 내용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석한 내용을 담은 갈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면 글쓴이가 어떤 근거를 들어 시를 해석하고 있는지 살피며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소단원 2의 제목이 소망과 믿음의 노래였는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배우게 될 비평문의 제목이 바로 소망과 믿음의 노래였습니다. 정호웅이라는 작가분이 쓰신 건데요. 이 비평문의 대상이 되는 시가 바로 요 이육사의 청포도 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비평문은요, 맨 처음에 시작을 이육사 청포도
소개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비평문을 읽는 독자들이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작품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육사의 청포도는 이런 작품입니다 라고 이제 쭉 먼저 소개를 해주고 나서 비평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비평문의 전체적인 작품 개관, 작품 틀과 그리고 이 비평문에서 다루고 있는 시인 이육사의 청포도 분석해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를 좀 펼쳐주세요. 네, 학습지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교과서 157페이지도 덮지 마시고 같이 보도록 하지요. 자, 청포도 그림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부터 한번 빈칸 채워볼게요. 방금 우리 교과서 156페이지에서 같이 봤었죠?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였습니다. 우리가 소단원 1 시작하기 전에도 되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르게 보이는 그림들 여러 개 봤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문학작품도 다양한 해석, 그러니까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비교하면서 감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 소망과 믿음의 노래라는 비평문 전체에 대한 개관, 작품 틀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갈래는 비평문이었죠, 여러분. 비평문이라는 건 작품을 감상하면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갈래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이 비평문의 주요 제재, 중심 소재는요. 이육사의 시 청포도가 되겠습니다. 이 비평문의 글쓴이는 이육사의 시 청포도를 본인만의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 보세요. 그래서 이 글쓴이가 주장을 하는 건 시 청포도는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비평문의 특징 두 가지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육사의 삶과 관련지어 시 청포도를 해석하고 있다 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잠시만요. 이제 잘 보이시죠? 자, 다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학작품을 감상을 할 때에는요. 여러 가지 근거에 따라서 감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작품이 지어졌던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이제 작품을 분석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작품을 읽는, 그 문학작품을 읽는 독자의 생각에 따라서 감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 작품 자체만으로 그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요인 말고 그 작품에 어떤 수사법이 쓰였는지 등등 그 작품 내부적인 것만 가지고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작품을 쓴 작가의 정보에 따라서 해석을 감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평문은요.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시를 이제 작가 즉 이육사의 삶과 관련 지어서 해석을 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봅시다. 시 청포도를요, 시상의 흐름에 따라 나누어 해석을 했습니다. 시상의 흐름이라는 건 시가 전개되는 그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누어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 158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1, 2연은 3, 4연은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나누어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서 157쪽에 이제 글쓴이가 먼저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시가 어떤 시인지 쭉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처음 부분이죠. 시 청포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나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시를 모르셨던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 이렇게 시 청포도를 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평문의 주요 제재인 시 청포도를 분석을 해봐야겠죠. 자, 여러분 일단 작가가 이육사네요. 이육사. 들어보셨어요? 이육사라는 작가?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작가입니다. 이름이 본명은 아니에요. 요 이육사라는 이름이 본명은 아니고요. 필명인데 왜 이육사라고 필명을 지었느냐?
굉장히 독립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자주 감옥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감옥에서의 이제 수감 번호가 26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명을 이육사라고 지었다라고 해요. 보통 요 이육사라는 시인은요, 굉장히 강인하고 남성적인 시를 많이 썼어요. 뭐 예시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날 때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절정이나 광야 같은 대표 시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요, 말도 굉장히 세요. 시답지 않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부드러운 예쁜 시어를 많이 쓰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강한 단어들도 많이 쓰고 남성적인 어조도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비평문에서 같이 보게 될 이육사의 청포도는 조금 다른 느낌이 나긴 하죠. 자, 갈래부터 볼게요. 여러분, 갈래는요, 시죠, 시? 현대시입니다. 자, 제재 보세요. 제재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청포도겠죠? 그쵸? 자, 주제 보세요. 이 시 자체만 두고 우리가 주제를 봤을 때에는 그냥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징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상징적 소재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시어들이 거의 다 상징적 소재죠. 뭐 제목인 청포도도 그 청포도 과일 자체만으로 해석이 되진 않아요. 뭐 청포도도 상징적 소재일 거고요. 뭐 흰 돛담배 같은 것도 뭐 상징적 소재일 수 있겠고요. 손님 또 상징적 소재일 수 있겠고, 뭐 은쟁반 뭐 이런 것들, 하얀 몰시수건 이런 거 전부 다 상징적인 소재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그렸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부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에는요, 푸른색의 이미지를 가진 시어들과 그리고 흰색의 이미지를 가진 시어들이 적절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색과 흰색이 대비를 이루면서 이 시 화자의 소망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학습지 보시면 푸른색을 이제 상징하는 시어에는 동그라미를, 흰색을 상징하는 시어에는 네모를 쳐놨거든요. 이제 그것도 같이 시 분석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년부터 차례대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자, 여러분, 내가 등장을 했잖아요. 이 시 속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시적 화자겠죠? 그쵸? 화자가 직접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라는 건 뭐 고향이랑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월 정도면 여러분 날씨가 어때요? 되게 청량한 여름이죠. 그쵸? 굉장히 청량한 여름. 입니다. 굉장히 푸릇푸릇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 사이로 청포도가 익어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굉장히 맑은 여름날에, 청량한 여름날에 양쪽으로 나무가 아주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막 무성하게 펴 있는데 거기 사이로 청포도가 또 주렁주렁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마음이 평화롭고 풍요롭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에서의 청포도는요, 풍요로움, 희망, 평화를 의미하는 시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이 화자의 고장에서 청포도가 익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이 화자가 살던 고향은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두 번째 특징에서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가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1년에서의 청포도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푸른색에 이제 푸른색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1년을 정리를 해보면 내고장에서는 7월이면 청포도가 익어간다 입니다. 자, 그리고 2연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아라리 들어와
박혀. 자, 여러분, 청포도가 익어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연에서 바로 이어서 이마을 전설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전설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청포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아이고, 왜 안 지워질까요? 자, 여기서는요, 은유법이 쓰였는데요. 전설의 원관념이 청포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저리 열렸대요. 157페이지 오른쪽 아래 보시면 주저리의 뜻 나와 있습니다. 물건이 어지럽게 많이 달린 모양. 그러니까 여러분 청포도가 이렇게 줄지어서 질서 있게 열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렁주렁 주저리 되게 어지럽게 많이 익은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데 하늘이, 여러분 하늘인데 또 저 멀리 있는 하늘이라고 하네요. 보통 우리가 어떤 소망을 빌 때 하늘을 보면서 빌기도 하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본다는 건, 하늘은 높은 곳이잖아요. 높은 곳을 바라본다는 건 저기로 되게 가고 싶다 라는 뭔가 이상적인 혹은 동경하는 마음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의 먼데 하늘은 이상, 동경, 희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먼데 하늘이 꿈을 꾸려 알알이 들어와서 박혀 있대요. 청포도에 들어와 박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포도가 이렇게 주저리 열려 있는데 그 청포도 안 속에 하늘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이 이상, 동경, 희망을 뜻하는 시어이니까 청포도 속에 꿈과 소망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 정리를 해보면 청포도 속에 꿈과 소망이 담겨 있다 인 거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아까 선생님이 이육사 시인 소개할 때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작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여기서 말하는 내 고장은, 시적 화자의 고장은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고장이었으니까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당하기 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사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자 여러분 엄청 맑은 날, 완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그런 하늘 밑에 바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하늘과 바다의 그 경계가 어딘지도 잘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쵸? 푸르러서 그 밑에서 이제 가슴을 열고 그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 사이로 아주 흰색의 돛담배가 저 멀리서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흰 돛담배가 더 도드라져 보이겠죠. 그쵸? 자, 아까 특징 두 번째에서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가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3년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하늘 밑 푸른 바다 푸른색이고요. 흰 돛담배는 흰색입니다. 자, 그래서 3년 정리하면 흰 돛담배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 여러분 흰 돛담배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건 흰 돛담배에 무언가 이 시의 화자가 원하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런 게 담겨 있으니까 오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쵸? 자, 사연에 나옵니다.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여러분 시적 화자는요 어떤 손님이 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이 흰 돛담배에 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돛담배가 오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바라는 손님이 오는데 고달픈 몸으로 오고 있대요. 왜 고달픈 몸으로 올까요? 건강하고 이렇게 뭔가 활발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고달픈 몸으로 온다고 했어요. 이 손님은 아마 그 전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었을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고 굉장히 지치고 고달픈 몸으로 이제 돛담배를 타고 오는 거죠. 자, 청포를 입고 찾아온대요. 청포 교과서 보시면 뜻 나와 있습니다. 푸른 색깔의 도포래요. 여러분 두루마기 같은 거, 한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입고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청포 푸른색의 이미지입니다. 자, 사연 정리를 하면 손님이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함.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시대 상황 일제강점기였다는 걸 드러내 보면 여기에서 내가 바라는, 즉 시적 화자가 바라는 손님은 누구겠어요? 조국 독립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연 봅시다.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시적 화자가 바라던 손님이죠.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함뿍, 흠뿍이랑 비슷한 이제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바라는 손님만 오면 내 두 손이 포도에 흠뻑 젖어도 좋아. 그만큼 기쁘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겠죠. 손님을 맞이하여 누리게 될 기쁨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연 정리해보면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따먹고 싶다입니다. 자, 마지막 6연입니다. 아이야, 여러분. 감탄사죠, 감탄사.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여러분, 내가 바라는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을 위해서 식탁 위에다가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준비해 두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깨끗이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은쟁반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고 옆에 엄청 깨끗하게 소독까지 다 해서 빨아두고 다리미질로 다려둔 하얀 모시수건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의 화자가 얼마나 그 손님을 대접하고 싶으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겠어요. 그쵸? 자, 은쟁반은 손님을 위한 정성 깨끗함. 하얀 모시수건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손님을 위한 정성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쟁반과 하얀 모시수건 둘 다 흰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어들입니다. 자, 6연 정리를 해보면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원래 이육사 시인이 쓰는 강인하고 남성적인 다른 시들에 비하면 이 청포도는 좀 예쁜 시예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시라고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그쵸? 자, 그리고서 여러분 교과서를 다시 펼쳐봐.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육사 청포도라는 시를 소개를 했으니까 158페이지부터는요, 요 글쓴이가 이 청포도라는 시를 비평한, 분석한 이제 부분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글쓴이는 이육사의 삶, 즉 작가의 삶과 관련 지어서 시를 해석했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육사의 삶과 이 청포도라는 시를 관련 지어서 해석을 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이제 등교 때 이어서 진도를 나가겠죠. 학습지 뒷페이지와 교과서 158페이지부터 이어서 이 정호웅이라는 글쓴이가 시 청포도를 어떻게 비평하고 분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